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불패를 당연하게 여겨온 자산가들의 투자 공식에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50대 이하 신흥부자를 중심으로 부동산보다 금융투자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수익률 환경 변화 속에서 투자 방식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죠. 이대로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간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또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8번, 서울 전화 02-2638-39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오늘 저희 새롭게 합류하신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또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하시다고 하거든요. 이분과 함께 앞으로 저희 부동산 가이드 또 꾸려 나가 볼 텐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젠트론 부동산의 송민호 이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의 송민호 이사입니다. 지금 벚꽃이 지고 따뜻한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날씨처럼 여러분들의 부동산 걱정과 고민을 저희 매주 팍스경제TV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오늘 방송도 제가 매우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찬 만큼 내용을 꽉꽉 잡아 넣었으니까 오늘 정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부동산 고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방송 시작 전에 굉장히 긴장하시더니 준비 정말 제대로 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잠시 후에 한번 펼쳐보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오늘 첫 출연인인 만큼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그리고 또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부동산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는 매주 부동산 클리닉을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주제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서울 핵심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와 그리고 10억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 강화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품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저희 젠트론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니 안내되는 번호로 세미나 참석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실 쪽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잠실 나들이 겸 임장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시고 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슈부터 오늘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이제 5월 9일 날 종료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죠.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남 집값은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외에 비강남 아파트들의 거래가 또 증가하고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4월 부동산 시장 어느덧 이제 중순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전략들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략들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지 들려주시죠. 네,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 2026년 4월 시장의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부동산을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방향성이 흘러갑니다. 지난 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이 워딩이 나오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허가 기준이 5월 9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다주택자 양도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먼저 득하고 나서 매매 계약이 5월 9일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허가를 신청한 것들이 대부분 5월 9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5월 9일까지 완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정부는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유통 물량을 늘리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가오면서 유통 물량이 실제로는 처음에는 3월 초까지는 많은 매물들이 등록이 됐었고 실제로 매물 증가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3월 말부터는 이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 추세로 돌아갔죠. 이 점을 정부는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유통량을 늘리는 거에 스탠스가 잡혀있는 정부에서는 그 이유로 완화 조건을 내건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화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미 파실 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택을 팔라고 정부에서도 스탠스를 계속 취했고 1월 달부터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고가 아파트 시장들이나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나의 이득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파실 분들은 이미 행동에 옮기셨고 이미 많은 분들이 거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통량에 대한 물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과 그리고 세제 개편안, 세금 개편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유통량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우선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15억 이하가 85%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26년 1월을 보시게 되면 5,300건이 거래가 되었고 2월에는 5,700건 그리고 3월 지금 11일 집계 기준인데 무려 4,000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2월보다는 높은 거래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 거래의 대부분이 15억 이하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15억 이하로 지금 매수세가 몰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매물은 실거주, 무주택자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이 가능한 15억 이하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얼만큼 올랐을까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26년 1월에는 78%, 26년 2월에는 81%, 26년 3월에는 무려 85%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과 일부 수도권 시장은 실거주 의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들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 임차의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들이 전월세가 안 넘어가고 실거주가 되면서 전월세 품귀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할 사람들, 서울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는 심리가 발동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 대출이 가능한 15억 이하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억 이하의 매수세가 모이게 된 겁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본다고 하면 시장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고가 아파트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고가 아파트 시장 상황은 지금 3월 경우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제 잠실 S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5억에 거래됐던 매물이 31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 헬리오시티는 2월에 30억, 그다음에 3월에는 27억 5천,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55억에 거래됐지만 57억에 거래가 됐지만 3월 달에는 5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완화 종료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고가 아파트들은 조정 장세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들은 최대 20%까지도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고가 대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 아파트들은 아시겠지만 자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자산의 영역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렇게 원래 많지는 않았지만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매물 잠긴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임대차 시장이 가장 지금 불안합니다.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만 2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려 1년 반에 5만 9천 건으로 거래가 1만 2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17% 매물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체 거래 건수로 봐서 17%로 보이지만 실제 더 상세하게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 실제 성북구와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강북구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성북구는 1년 사이에 약 90% 전세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86%가 감소를 해왔고 그 다음에 노원, 관악은 80%, 그리고 강북은 77%가 감소했습니다. 1년 새 성북이나 중랑, 노원, 그리고 관악 전세가 70에서 80%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제 매물 풍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시장의 생리상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송파 같은 경우는 무려 2억까지 상승한 전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저희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에서 4월 14일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단지 아파트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결과값이 저는 보고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SK 북한산시티. 이 매물은 강북구 미아동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어졌고 현재 세대수가 3,8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14일 날 제가 확인했을 때 전세 매물은 4건, 월세는 5건. 전세가 세대수 대비 0.1%, 그리고 월세는 0.13%. 엄청 적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게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것도 3,800세대 정도 됩니다. 3,8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세가 11건, 그리고 월세는 16건. 0.28%, 0.4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 외곽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아 1단지. 예, 도봉구의 방학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것도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이 매물도 전세는 13개, 월세는 9개, 0.41%, 0.28%입니다.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이 진짜 많이 불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 어떤 물량을 갖고 있냐면 세대수가 예를 들어 3,000세대라고 치면 한 150개, 5% 정도는 정상적인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주 시장이다 보니까 이 물량이 전혀 공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로 서울에 밀려날 수 없는 심리가 발동이 돼서 15억 이하, 대출 6억까지 가능한 매물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죠. 자, 다음을 보시면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세, 월세 물량은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서울은 실거주가 만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임차로 나왔었는데 이 임차가 나오지 않고 실거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놨는데 그 매물이 임차를 희망했던 사람이 매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수요가 전국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임차를 했던 사람이 꼭 살 수 있는 시장도 아닐 뿐더러 전국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거주 위주의 시장 때문에 서울의 전세 월세가 물량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전세가 상승 그리고 월세가 전환이 가속이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가 불안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전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반전세를 많이 하면서 월세가가 상승하기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월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시장이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들어오면 임차 매물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게 수도권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에 주택이 없고 임차가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더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들은 거기도 매수세가 지금 붙은 상황이고 거기 또한 전세나 월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주거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평균 아파트 월세 기준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 기준은 약 150만 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경우 아마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300만 원을 금방 넘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 전체 평균 월세도 150만 원이 아니라 200에서 250만 원까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 직장인들은 소득의 50%를 월세의 주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이런 임대차 시장이라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해서 강구해서 빨리적으로 이 시장에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시장들은 이제 갭 투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상품의 유형 그리고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보거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방식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투자 방식도 준비를 했으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성공 투자의 전략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얘기하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부동산은, 그래서 갭 투자와 대출을 이용을 합니다.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서 나머지 잔금을 치고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대출은 나의 금액과 그다음에 대출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는 갭 투자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는 갭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런 갭 투자가 가능한 서울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 자산이 있는가? 아파트가 될 가능성 있는 재개발 빌라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를 권유를 드리거나 상담을 드릴 때 항상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될 가능성 있는 빌라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서 실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무려 7%입니다. 주택담보대출 7%라는 건 결국에는 월마다 내야 되는 유지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쉽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시고 내가 월마다 상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내가 월 150만 원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150만 원이 250만 원, 300만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도 이 주택을 매수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은 이용하시되 대신 이 금리 부분을 유념하셔서 조금 안정적이게 월 상환 금액이 좀 더 보수적이게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근데 만약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은 이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가능성 있는 재개발 빌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가 될 가능성 있는 빌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살아도 되고 또는 갭 투자로 전세를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다음을 보시게 되면 투자 중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래가치 상승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재개발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절차에 따라서 초기에도 이 상승 여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시간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재개발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재개발은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동의서 제출,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초기 개발지를 지나서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마다 오르는 폭이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 장기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 투자라는 관점에서 갭 투자로 소액으로 핵심지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핵심지를 선점하셔야 되는데 먼저 급지와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급지와 입지가 뭐냐? 급지는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용성광. 이게 말 그대로 1등급이라면 이게 2등급입니다. 이 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지를 보시고 이 급지 안에서도 예를 들어 강남구가 있으면 이 강남구 안에도 여러 가지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입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랑 가까운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떤 건지 뭐 학원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학군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트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시세를 체크해야 되냐? 결국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향후 신축 아파트로 변모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중간에 매도를 하셔서 나오는 전략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인 그런 심리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시세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하셔야 이 재개발 빌라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고 신축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구축은 현재 재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조금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은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 같은 경우는 이미 미래 가치를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신축이 될 아파트들은 이 신축의 가격의 이상을 갈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법적인 노후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 필수. 이 내용이 뭐냐면 요즘 재개발 방식은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탑다운으로 지정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걷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정부에게 지자체에게 요청을 해서 구역을 지정받는 방식인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 아파트 서울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을 보실 때는 현장에 꼭 방문을 하셔서 현장 분위기와 주민들의 분위기 그리고 추진위가 있다고 하면 추진위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이런 4가지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서울 핵심지에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상황,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은 조정 장세이고 15억 이하 아파트의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은 상승하고 전월세는 감소하는 이 상황을 먼저 수치와 함께 또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은 심지어 전세가 70~8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월세마저 사라지고 있고요. 수도권까지 이 현상이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암담하게 들렸는데 그래도 또 헤쳐나갈 구멍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봤더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든든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재개발인 거잖아요. 재개발은 또 오래 걸리고 단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하나하나 접근하기에는 쉽지도 않고 타이밍 맞추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면 실패가 적은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곳 한 군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략만 설명해 드리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사례 분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서울 핵심지 선점 전략 초기 재개발지 분석입니다. 우선 제가 송파구 삼전동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송파구 삼전동을 가져온 이유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요소, 이제 핵심지를 선점할 때 입지와 급지를 봐야 되고 주변 아파트 가이드라인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지 또는 법적인 노후도를 갖췄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는 송파구 삼전동이 그 초기 재개발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게 되면
송파구 삼전동은 급지로 보면 강남 3구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S 그다음에 엘리트라고 불리는 아파트 사이 아래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강남과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삼전동에서 강남역까지 만약에 가신다고 했을 때는 종합운동장역에서 내정거장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입지, 급지로 봤을 때는 확실한 지역이겠죠. 우선 입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우선 송파구 삼전동 인근 지역은 위로 보시게 되면 잠실 엘스, 리에센츠, 주공 5단지, 잠실 장미, 파크리오, 그다음에 잠실 르엘, 잠레아,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차, 그다음에 아래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고가 아파트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전동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잠실본동, 그다음에 삼전동, 그다음에 석촌동 이렇게 저층 주거지들이 분포해 있는데 이 삼전동 아래에는 탄천을 끼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들이 위에서 감싸고 있고 아래에는 탄천이 감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강남 태해남로 GBD까지도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잠실 마이스 복합사업. 결국엔 그 GBD가 지금 삼성역 종합운동장까지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남 GB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업무지구입니다. 이 GBD가 이 삼성역 종합운동장까지 확장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강남 GBD 같은 경우는 고소득 근무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입지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이 삼전동이 급지와 입지를 가진 핵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실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잠실대교를 중간으로 동잠실, 서잠실로 남기는데 우선 서잠실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엘리트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중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내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 배경이 되는 아파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의 중심이 잠실이 바로미터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삼전동 위에는 이 엘리트 아파트와 재건축을 앞둔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레이크 팰리스,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우성, 그다음에 헬리오시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동잠실을 보시게 되면 잠실 장미 아파트, 그리고 파크리오, 르엘,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죠. 우선 서잠실의 엘리트 아파트들은 보통 가격대가 31억에서 32억 정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40억대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잠실의 장미, 여기도 한 30억대, 그리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28억대, 그리고 잠실 르엘하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신축입니다. 올해 초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가 무려 41억, 43억입니다. 원래 잠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에 대비해서 동쪽이 저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 아파트가 과연 엘리트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 신축이라는 그런 미래 가치 그리고 똘똘한치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저평가가 받았던 이 동잠실마저도 40억을 돌파하게 된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지와 급지, 그다음에 입지는 이 급지에 들어와서 입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잠르랑 잠레아보다는 잠실 장미가 한강이랑 가깝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는 잠실 장미가 재건축이 됐을 때 더 비싸겠죠. 그다음에 잠실 주공 5단지, 우리나라 재건축 최대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잠실 장미보다 잠실 주공 5단지가 세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더 미래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잠실 엘리트 아파트도 재건축 연하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40억을 갖고 있는 잠르와 잠레아의 가격이 이 잠실 장미의 밑가격으로 깔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도 이 밑에가 바탕이 되어주는 거고 엘리트 아파트도 이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에 잠실은 앞으로 신축이 한 40억 정도로 미래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개발의 가능성,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현황을 보셔야 되는데 법적인 노후도가 돼야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실 아시아 선수촌, 잠실 우성,
그리고 잠실우성 4차,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장미 1차, 그리고 잠르랑 잠레아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도에 표기된 데 말고도 송파구는 이미 재건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 한양아파트, 그리고 송파 미성, 그리고 오금현대, 이런 아파트들을 다 합치면 잠실 그리고 송파구 인근에 있는 재건축 현황은 약 3만 세대 정도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인 잠르랑 잠레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만큼 여기는 개발의 움직임이 많은 지역이다. 주변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개발 현황인데, 재개발 현황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전동이 이쪽이 삼전동입니다. 이쪽이 하단이고 위쪽이 상단인데, 지금 하단의 움직임이 가장 뜨겁고 가장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삼전역 아래에 잠실본동, 여기가 최근에 SH 모아타운으로 조건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가 삼전동 민간도심복합 추진지역인데, 여기가 무려 규모가 6,400소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전동 민간도심복합 개발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우선 처음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모아타운에서 민간도심복합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도심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신자산 신탁이랑 MOU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대신자산 신탁을 예비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3월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번째 사항에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부분이 여기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잠실동, 그다음에 삼전동, 서청동에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 재개발의 움직임이 약 2만 세대 정도 분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급지가 높은 잠실 생활권을 가진, 그리고 강남 생활권을 가진 이 삼전동 인근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전동 민간도심복합 개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3월 14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3월 14일 날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인원이 많이 왔냐면 1,200명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직접 가보거나 그리고 설명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1,200명이 온 거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최근 주민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뭐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갑자기 오늘 하겠다라고 다음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뭐 플랜카드를 걸거나 주민설명회를 계속 홍보하고 하는데, 주민설명회 이전에 삼전동에서 경매 한 건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3월 9일 날 매각된 삼전동 매물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근데 그 구역 안에 들어간 매물이 경매가 무려 낙찰가가 181%로 낙찰가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는 한 3억 7천 정도가 됐었는데 실제 낙찰가는 6억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돼서, 아마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높은 낙찰가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경매가 싸게 사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그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개발의 움직임이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3월 14일 날 진행했던 구역도입니다. 구역도를 보시면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동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전역하고 속천 고분역에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도심복합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인데, 주거 중심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면적을 6만 제곱 이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3개의 구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구역 분할도를 이제 주민설명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여기를 방문해 보시면 뭐 여기 구역도에 포함되는 매물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상향된 것도 있고, 잘 찾아보시면 주택수가 제외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 삼전동까지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보시게 되면 자, 핵심지를 선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초기 재개발지에 핵심지를 선점해야 되냐, 왜 급지와 입지를 봐야 되냐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계와 한남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동네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투자했더니 상계는 1억이 올랐고 한남은 10억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비용,
말 그대로 시공 비용은 똑같습니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짓든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든 건설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 가격의 편차가 생기는 거는 바로 급지이자 입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을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꼭 보시고 무조건 소액으로 핵심지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 사례가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 책정하셔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내가 소액으로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얼마짜리 아파트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래 가치가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득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내가 희망하고 있는 금액대가 높아야 결국엔 재개발의 의지가 생기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건설비가 84제곱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내가 갖고 있는 빌라가 4억입니다. 근데 건설비가 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주민들의 의지는 조합원들의 이득에서 나옵니다. 조합원들의 이득이 나오려면 결국엔 사업이 괜찮아야 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 시세가 한 18억 정도는 하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노후도를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이나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여러 가지 정비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비 방식의 노후도구 요건이나 상세 요건들이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처에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재건축을 하는 곳이 있거나 재개발을 하는 곳이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마지막 주민동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개발 방식이 아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주민들의 분위기 그리고 추진위가 있다고 하면 추진위를 방문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그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와 이 네 번째는 분석과 현장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팍스경제TV에서 매주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 초기 재개발지를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 세 번째의 분석 그리고 네 번째의 현장감에 대해서 도움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되는 번호로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강남 3구잖아요. 강남 쪽은 사실 재건축은 좀 더러워 보여도 재개발은 굉장히 좀 귀하다고 들었는데 삼전동에 있었네요. 역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재건축 앞둔 곳들이 많았습니다. 송파구에. 국평 기준 이제 시세가 지금 3, 40억을 호가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재개발 고려할 때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미래가치 선정 기준이지 않을까 싶고요. 노후도 충분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민 동의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동의율을 넘어서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이제 사업성이 또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입지는 말해 뭐해 아니겠습니까? 강남 3구니까요. 자, 삼정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또 외에 내 자산에 맞는 재개발 지역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삼전동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진위도 가보시고 세미나 진행되는 곳이 또 송파구 인근이니까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화면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날짜, 시간, 장소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체크부터 유망 지역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지역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저희 또 이야기 나누는 동안 걸려온 문의 주신 궁금증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81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급지와 입지를 보고 초기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어요, 이사님. 초기 재개발 선정하면 너무 좋지만 어떤 부분을 정말 중점을 한번 보고 선정을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뭐 여러 번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급지는 당연히 먼저 보실 때는 무조건 강남권하고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와 한남동이 같이 개발을 했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들어간 시간은 똑같지만 공사비도 똑같지만 이 입지와 급지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핵심지의 급지와 입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구분은 그냥 강남권이나 한강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남을 보셔도 강남에도 이제 입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압구정이죠. 압구정이 가장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뭐 잠원, 뭐 반포,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듯 우선 급지를 소액으로 우리가 선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한강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일부 지역에 이미 진행된 곳이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 반영이 많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개발의 움직임이 이제 막 꼽힌 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강남권이나 이런 한강변 위주로 좀 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보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시세 가이드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시세 가이드를 보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잠실이 가장 사례가 길 것 같은데 지금 잠실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잠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기존에 엘리트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잡르하고 잡내가 생긴 지역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이 항상 저평가를 받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신축이 여기로 들어온 거죠. 잡내야랑 잠실, 르엘이. 근데 기존의 엘리트 여기가 원래 기존의 입지가 가장 잠실에서 좋았던 입지가 가장 좋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입지가 떨어진 지역이 지금 가격 신축이 40억대에 육박했다는 건 결국엔 여기보다 입지가 좋은 차후에 진행될 개발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 40억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와 급지를 먼저 분석을 하신 상태에서 주변 시세 가이드라인 보셔야 되는데 우선 투자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초기 선점을 하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 우선은 저는 최대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한 18억 정도 분포되는 그런 입지와 급지를 가진 지역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의 움직임이 있는지, 뭐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재개발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현장 분위기를 읽어보시고 실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위가 있는지 아니면 추진위를 방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만 좀 잘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서울에 아직 초기 재개발지를 핵심지를 선점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서 초기 선점을 하신다면 나중에 다른 자산들보다 세 차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실제 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방문해 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또 예산에 따라서 맞게 이제 전략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담이나 또는 세미나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717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실거주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 2억대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투자할지 서울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유 자금 2억으로 어디를 투자하는 게 현명하신 걸까요? 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비규제 지역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서울은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이죠. 그 수도권 일부 지역 중 규제가 안 된 곳들이 이제 뭐 구리가 대표적이고 구리도 이미 되게 많이 올랐죠.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신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입지와 급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 3구 여기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 이렇게 급지가 나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아파트를 보실 때는 서울, 그다음에 서울 외곽, 그다음에 수도권 핵심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2억으로 수도권 핵심지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2억으로 지금 수도권 핵심지를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뭐 다산이나 구리 이런 데만 가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10억이기 때문에 2억으로 좀 투자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2억 보유 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제 생각은 이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빌라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선점을 하셔야 돼요. 초기 선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부터 4번째까지 그 혹시 기억하시잖아요. 그 급지와 입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선점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뭐 재개발을 실제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런 핵심지 송파구나 그리고 뭐 자양동 같은 경우는 한 3억대라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직 이쪽 구이, 그다음에 군자 쪽에도 아직 2억대로 재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또는 2억대로 내가 재개발 빌라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면 삼전동에도 잘 찾아보시면 아직 2억대 투자 가능한 주택수재의 물건이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안내가 필요하신다고 하면은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한 2억대로는 이쪽 지역들을 좀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아파트를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까지 이제 굉장히 확장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재개발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재개발에도 아무래도 좀 단계가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또 시세가 다릅니다. 물론 지역별로도 시세가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단계별로 이 시세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 재개발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방향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지만 오프라인 세미나 자리도 여러분들을 위해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사님, 오늘 또 첫 출연이시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또는 이사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까요? 네, 우선 지금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자산의 투자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주택담보기준금리가 무려 7%를 뚫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과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정확하고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적인 거를 어떻게 상품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형 신축 특례가 적용되는 재개발 빌라들이 있는데, 이런 빌라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좀 더 이제 뭐 발품을 팔아서 또는 세미나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팍스경제TV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다고 하면은 매물대가 아직은 접근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젠트론 부동산 연구소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동산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인근에 있고, 저희는 지하철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차가 가능하니 주차를 타고 오시면 되고, 이런 고강도 규제에 따라서 저희가 핵심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으니 꼭 좀 참여하셔서 이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세워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02-1638-3968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